안녕하세요. 프리벤 팀장입니다. 12월 12일 NBA 리뷰와 12월 13일 NBA 프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경기 살펴보면 뉴올리언스와 피닉스 경기 연장까지 가는 접전이었는데 뉴올리언스가 승리하였습니다. 피닉스가 직전 경기에 패하면서 칼을 많이 갈고 나온 모습, 페인트 존에서의 어떤 수비도 상당히 많이 애쓰는 모습이었지만 뉴올리언스의 역시 높이를 피닉스가 감당하진 못했고,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와 샬럿 거의 원사이드한 경기였고 필라델피아가 승리하였고, 그 다음에 올랜도와 토론토 경기는 올랜도가 또 이겼어요. 두 번 연속 토론토가 올랜도에게 패하는 그런 현상이었는데, 글쎄요, 토론토의 원정 경기력도 문제가 있는 상황이고, 문제가 있는 상황이고, 일단 올랜도의 어떤 백코트에서의 토론토가 백코트에서부터의 그런 압박을 취하면서 올랜도의 앞선부터 좀 타이트하게 수비를 하는 모습이었지만, 올랜도가 무난하게 그러한 부분을 잘 헤쳐나가면서 공격을 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었고,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토론토가 체력적인 문제로 인해서 경기가 진행이 될수록 좀 힘들어하는 모습이었다. 그래서 올랜도가 승리하였고, 그 다음에 뉴욕과 세크라멘토는 오늘 이 경기 팍스가 아마 안 나왔을 거예요. 뉴욕과 세크라멘토 경기는 세크라멘토에 일단 팍스가 안 나오면 메인 볼 핸들러이자 가장 중요한 스코어러인 팍스가 안 나오면서 뉴욕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승리한 내용이고, 초반부터 뉴욕이 거의 압도하는 그런 경기였다. 그 다음에 디트로이트와 레이커스와의 경기는 레이커스가 생각보다는 조금 고전하는 경기였다. 생각보다는 조금 고전하는 경기였다. 전 조금 더 압도할 경기라고 봤었는데, 조금 더 압도할 수 있는 경기라고 봤었는데, 나름 3쿼터부터 조금 약간 좀 그러니까 레이커스가 1, 2쿼터는 무난하게 이겼어요. 무난하게 이겼는데 3쿼터부터 조금 따라잡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4쿼터 이내 다시 만회하면서 레이커스가 승리하였고, 역시 제가 이날 이 경기 디트로이트의 3점이 관건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역시 3점이 디트로이트가 43점을 45개를 던졌습니다. 45개를.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45개를 던지면서 이게 2, 3%만 더 올라갔어도 이게 어떻게 됐을지 몰랐을 거예요. 45개 던지면서 38%의 적중률을 보였거든요. 디트로이트가.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저희가 어제 이 경기 오버를 추천드렸던 겁니다. 레이커스는 일단 골 밑에서 르브론 제임스와 앤서니 데이비스가 꼬박꼬박 점수는 챙길 것으로 예상은 했고, 그 다음에 디트로이트의 최근 3점 감, 그 다음에 오늘 3점으로 승부를 볼 거라고 전 예상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 경기 오버로 예상을 했는데 합쳐서 241점이라는 다득점을 냈었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애틀란타와 시카고 경기는 시카고가 패했다라는 점보다는 애틀란타의 경기력이 다시 한번 이제 확실히 도마 위에 올라서는 경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시카고는 백투백 경기였고, 그 다음에 드로잔과 라빈이 좋은 활약을 해 주었다고는 하지만, 일단은 애틀란타 홈에서 백투백 경기를 가진 시카고와 이렇게 타이트한 경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애틀란타의 경기력에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영이 19득점 정도 하면서 분전을 해 주었지만, 글쎄요. 간신히 이겼습니다. 애틀란타가. 간신히 연장까지 가면서 간신히 이겼고, 그 다음에 휴스턴과 미러키 이 경기는
이 경기는 패스하겠습니다. 와, 미러키 진짜 4쿼터에서 너무 못하더라고요, 진짜. 예. 지금 뭐가 쉬었나 봐요. 무슨 계속 턴오버하고 뭐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하는데. 하여튼 예, 어저께 저희가 추천드린 경기가 뉴올리언스 승, 예, 필라델피아 마인 승, 그 다음에 레이커스 오버, 휴스턴 미러키 승했는데 이 그지들이 졌습니다. 나 답답해서. 네 경기 보겠습니다. 워싱턴과 브루클린 경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은 현재 지금 GTD가 빌과 모리스입니다. 예, 브래들리 빌과 모리스인데 빌 같은 경우는 뭐 계속 못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오늘 경기도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빌이 빠지면 모리스가 볼핸들러 역할을 했었는데, 빌이 빠지면 모리스가 볼핸들러 역할을 했었는데 이 모리스마저도 오늘 경기에 못 나온다면 결국은 구딘이 하겠죠. 구딘이 할 거고, 그 다음에 구딘의 백업으로는 어이씨 어디 갔어? 못 찾겠네요. 예, 잠깐만요. 구딘의 백업이 누구냐? 도트슨이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은 지금 워싱턴은요, 일단 뭐 빌과 모리스가 없는 상황에서 구딘과 도트스, 솔직히 제가 도트스 잘 모릅니다. 구딘까지는 아는데 도트스? 구딘과 도트스라면은 이 좀 확실히 백코트에서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확실히 백코트에서 차이가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워싱턴의 주 스코어로는 포르징기스와 쿠즈마예요. 포르징기스와 쿠즈마 말고는 다른 선수들이 득점을 해주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지금 듀란트와 어빙 같은 경우는 직전 경기 인디애나전에서 출장하지 않았습니다. 인디애나전 출장하지 않으면서 체력적인 부분도 상당히 세이브된 상황에서 이제 오늘 경기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변수는 하나입니다. 이 클락스톤이 오늘 경기에 나올지 못 나올지 모릅니다. 만약에 클락스톤이 못 나온다면 샤프가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된다면 포르징기스가 페인트 존에서 좀 신나게 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일단 백코트에서는 만큼은 일단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브루클린이 무난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경기다. 일단 뭐 듀란트와 어빙이 직전 경기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오늘 경기 나왔다라는 점이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들고, 그 다음에 빌과 모리스 둘 중에 한 명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경기는 백코트에서 브루클린에게 밀리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최근 경기 보면은 최근 뭐 브루클린 듀란의 3점 감이 조금 안 좋다라는 게 조금 3점 감이 25%거든요. 평균 4개 던지는데, 근데 뭐 브루클린이 뭐 3점을 고집하는 선수도 아니고 뭐 드라이빙이나 미들라인 점퍼가 워낙 좋은 선수기 때문에, 그리고 듀란트 말고도 뭐 해리스나 그다음에 모리스나 뭐 어빙, 뭐 준수한 3점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경기는 브루클린이 무난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핸디캡은 5.5인데 브루클린이 이렇게 좀 경기를 시원하게 이기는 경우가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그냥 브루클린 승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브루클린 승만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어느 바를 접근을 하자면 일단은 클락스톤이 안 나오고 샤프가 나온다면 포르징기스한테는 어느 정도 페인트 존을 털릴 것으로 예상이 돼서 서로 다득점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브루클린은 브루클린 나름대로 득점을 꼬박꼬박 챙길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저득점보다는 다득점 경기가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그다음에 인디애나 마이애미 경기는 일단 뭐 마이애미의 GTD도 일단 많고, 그다음에 좀 마이애미의 최근 경기력을 봐서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히어로랑
그다음에 버틀러가 GTD인 상황인데 걔네 둘은 자주 GTD인데 뭐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얘네들은 또 안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패스를 하였고, 그다음에 멤피스와 애틀란타. 멤피스 같은 경우는 지금 자모란트와 아담스가 GTD입니다. 그래서 자모란트와 아담스가 GTD인 상황에서 둘 다 너무 중요한 선수이기 때문에 일단 패스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샌안토니오와 클리블랜드인데, 샌안토니오가 직전 마이애미 이날 이거 히어로와 버틀러 다 나왔던 경기인데도 이렇게 졌어요. 예. 그다음에 휴스턴 2연승 중인데, 샌안토니오가 지금 2연승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수비가, 예, 수비 중심의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원래 얘네들의 평균 실점이 120점 정도인데 직전 경기에 115점, 111점, 109점, 한 10점 정도가 실점이 줄었어요. 예, 그러면서부터 경기력이 조금 살아나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최근 트레 존스가 백코트에서 너무 잘해주고 있기는 합니다. 예, 그리고 바셀도 오늘 경기 다시 등장을 하면서 백코트에서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미첼, 르버트, 갈란드가 버티고 있는 클리블랜드와의 백코트는 차이가 많이 난다. 예, 차이가 많이 나는 수준이고, 두 번째, 오늘 샌안토니오 뭐 지금 포틀이 계속 부상 중이라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포틀이 못 나온다면은 알렌과 모블리의 그 높이에 샌안토니오가 분명히 고전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 부분이 저는 가장 큽니다. 일단 물론 최근 콜린스가 이 포틀의 자리를 어느 정도 메워주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만, 오늘 경기는 일단 뭐 알렌 혼자가 아니잖아요. 모블리와 알렌이 둘이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샌안토니오의 프론트 코트가 털릴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샌안토니오가 아무리 직전 경기 두 경기 좋은 경기 수비를 보여줬다 하더라도 일단 클리블랜드의 최근 수비 또한 상당히 견고합니다. 예, 클리블랜드는 최근 5경기 99점 실점하고 있고, 예, 올 시즌 104점인데 최근 5경기 99점. 예, 상당히 수비적으로 타이트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오클라호마 102점, 그 다음에 세크라멘토 106점, 레이커스 102점, 그 다음에 뉴욕 92점, 올랜도 96점. 이 정도라면 오늘 샌안토니오가 100점 못 넣을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클리블랜드가 오늘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핸디도 극복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저득점 경기 예상을 해봅니다. 다음에 댈러스와 오클라호마 경기인데, 댈러스는 직전에 이제 시카고전에서 돈치치가 안 나오면서 완전히 탈탈 털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뭐 댈러스 돈치치 한 명 안 나온다고 이렇게 되나 싶기도 하지만, 이날 시카고의 3점감이 뭐 워낙 좋았던 그런 경기였고, 뭐 던지면 다 들어가는 그런 경기였기 때문에 뭐 댈러스가 패하였고, 그 다음에 오클라호마 같은 경우는, 예, 오늘은 돈치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오클라호마 같은 경우는 직전 클리블랜드와 경기에서 4쿼터 1점 차까지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일단 알렌과 모블리의 어떤 프론트 코트에서의 높이를 오클라호마가 버티지 못하면서 막판에 알렌과 모블리가, 예, 그 클러치 상황에서 다 넣어주면서, 예, 클리블랜드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클라호마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렇게 확실한 빅맨이 있는 팀들, 알렌과 모블리나 뭐 멤피스의 아담스, 이렇게 확실히 빅맨이 있는 팀들한테는 약하지만, 오늘 댈러스 같은 경우는 백코트 중심으로 돈치치 중심의 팀이라면은 오클라호마가 충분히 해볼만 합니다. 예. 그리고 직전 경기 10월 30일 날 한 차례 경기 있었는데, 이때 오클라호마가 승리했어요. 근데 물론 이때 오클라호마는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을 때였지만서도, 예, 그래도 오늘 경기 댈러스라면 오클라호마가 충분히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돈치치가 하루 휴식을 취하고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오늘 경기 나서기는 하겠지만, 확실히 댈러스가 페인트 존에서의 득점이 그렇게, 예, 많은 상황이 아닙니다. 예.
페인트 존의 득점이 그렇게 많은 상황이 아니고 댈러스가 페인트 존 실점이 많은 상황인데 이렇게 백코트 중심의 경기를 하는 댈러스라면은 충분히 오클라호마도 쉐이랑 기디 자원으로 충분히 해볼 만하다. 돈치치와 디니디가 있다고는 하지만 쉐이와 기디 역시 뭐 그렇게 물론 조금 돈치치 하나만으로 조금 딸리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게 많이 딸리는 상황은 아니고 오히려 도트나 포구세브스키의 프론트 코트 자원을 댈러스가 막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 도트나 포구셉스키는 페인트 존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얘네 백코트도 들어갔다가 백코트에서 나왔다가 프론트 코트 들어갔다가 뭐 저기 외곽에서 3점 기다리고 있다가 얘네 막기 힘들 거예요 아마. 예. 그래서 근데 최근 포구셉스키가 약간 좀 주춤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팀 컬러로 봤을 때 댈러스와 상성이 잘 안 맞는다. 즉 댈러스가 오클라호마를 상대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근 경기의 경기력이 오클라호마가 빅맨이 좋은 팀을 만나서 조금 주춤하고는 있지만 최근에 댈러스가 백코트 중심의 농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오클라호마가 해볼 만하다. 전 그래서 이 경기 다득점 보고요. 다득점 보고 댈러스의 승리를 할 확률보다는 오클라호마가 핸디를 할 확률이 전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버의 핸디 정도, 오클라호마 핸디 정도 예상을 합니다. 다음에 클리퍼스와 보스턴 경기. 클리퍼스는 폴 조지와 레너드가 지금 다 출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레너드가 지금 뭐 썩 좋은 폼이 아닙니다. 지금 뭐 폴 조지는 에이스로서의 역할을 잘 해주고 있는데 레너드가 그렇지 못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테이텀이 직전 골스와의 경기에서 슛감이 완전히 망가지면서 골스가 뭐 여유롭게 승리했는데 이날 그러니까 보스턴이 원래 한 40% 정도 수준의 3점 슛감을 보여주거든요. 지금 직전 경기에서 너무 망치는 바람에 지금 보스턴의 3점 적중률이 34% 정도 보이고 있는데 34% 보이고 있는데 직전 경기에서 30%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워낙 좋지 않은 그런 슛감으로 직전 경기에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오늘은 골스보다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편한 상대를 만납니다. 레이커스는 일단 뭐 폴 조지 말고는 지금 딱히 뭐 레너드의 폼이 썩 좋은 상황도 아니고 주바치도 한창 핫했었지만 최근 흐름은 썩 좋은 모습은 아니고, 결국은 제가 봤을 땐 백코트 싸움에서는 역시 보스턴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클리퍼스 상대로. 그 다음에 뭐 클리퍼스에는 폴 조지가 있지만 보스턴은 테이텀이 있는 상황이고, 오늘 경기 호포드가 못 나오죠. 호포드가 아웃입니다. 호포드가 안 나오는 상황에서 주바치가 상대적으로 보스턴의 페인트 존, 골밑을 괴롭힐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최근 주바치의 폼이 썩 좋지 않은 것을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보스턴도 지금 뭐 호포드가 못 나오면서 지금 윌리엄스와 그리핀이 프론트 코트를 상대하고 있는 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주바치의 폼이 저는 최근에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호포드가 없지만 그리핀과 윌리엄스가 어느 정도 페인트 존에서의 수비는 해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오히려 클리퍼스가 백코트에서의 보스턴의 백코트에 좀 밀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클리퍼스보다는 보스턴 사이드로 보는 게 맞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 뭐 직전 경기 골스전에서 보스턴의 어떠한 전반적인 슛감이나
또 전반적인 선수들의 컨디션이 썩 좋은 상황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예, 분명히 아니었고 그다음에 최근 스케줄 보면은 지금 오늘하고 한 번 더 원정 스케줄이 있거든요. 예, 레이커스와 12월 14일 날 내일 모레 한 번 더 원정 스케줄이 있은 다음에 이제 홈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원정 6연전, 지금 5연전제입니다. 체력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클리퍼스의 직전 워싱턴과의 경기와 마이애미와의 어떤 경기에서 어떤 경기력을 본다면 오늘은 보스턴이 충분히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현재 클리퍼스는 믿을 만한 게 폴 조지밖에 없다. 예, 폴 조지 말고는 딱히 믿을 만한 선수들이 없다. 예, 컨디션도 좋은 선수도 없고 레지 잭슨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8점인 상황이고 레지 잭슨이 오늘 경기에 돌아옵니다. 예, 직전 경기 못 나왔지만 하지만 보스턴 같은 경우에 최근 5경기 대부분의 선수들이 플러스 마진을 기록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일런 브라운 뭐 29점 득점하고 있고 테이텀 직전 경기 좀 약했지만 뭐 백코트에서 모든 선수들이 잘하고 있는 상황. 보스턴의 승리 예상을 하면서 전 이 경기 다득점이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득점을 보면서 보스턴의 승리를 예상을 하고 핸디캡까지 예상을 합니다. 네이버에서 프리뷰엔 검색해 주셔서 회원가입만 해주시면 여기 투데이에 있는 이 빨간 딱지 글들, 이 빨간 딱지 글들 모두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빨간 딱지 다 열람하실 수 있으니까 오셔서 요거 다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오셔서 회원가입 많이 해주시고 프리뷰엔 많은 방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멤버십 가입, 실버, 골드, VIP 많은 가입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프리뷰엔 N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